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라이스트 리브스 방송의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입니다. 오늘 저는 거짓과 압제의 영을 가진 문재인 정권, 축출 못하면 한국인의 영혼이 죽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처럼 참 심각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 이 거짓말, 또 자유를 없애려는 압제,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한국인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현재뿐 아니라 장래의 우리 한국인들 영혼이 죽는,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담기 위해서 오늘 검정색 타이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영혼이 죽습니다. 한국인의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지도는 요사이 우리 신문에서 많이 논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이쪽에 지점에서 소연평도 바로 밑에 있는 이곳에 배에서 한 어업 지도원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지나서 21일 날, 9월 21일 날 실종했고, 저쪽에 보게 되면은 이 붉은 곳에 그 등산곳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서 북한 배에 의해서 발견됐는데 6시간 동안을 이 북한군이 끌고 다니다가 해상에 그냥 부유물에 사람이 떠 있는데, 그리고 매우 바닷물이 찬 가운데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끌고 다니다가 결국 총으로 쏴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시신을 태워버리고, 이런 끔찍한 사건입니다. 공무원 한 명이 실종되고 결국은 이렇게 죽고, 죽어도 이렇게 불에 태워져서 죽는 아주 끔찍한 일을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기사를 제가 하나 인용하면, 대한민국 국민이자 공무원인 이모 씨가 소연평도 47km가 아니고 47세입니다. 잘못 기록됐습니다. 소연평도 남방 2.2km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9월 21일 낮 12시 51분이다. 해경과 해군, 해수부는 선박 20척과 항공기 2대를 동원해서 수색을 시작했다. 이 씨는 이튿날인 22일 오후 3시 30분쯤 실종 신고 지점으로부터 38km 떨어진 북한 등산곳 인근 해상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의해, 선박에 의해 발견됐다. 여기에 대해서 정교모가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교수들의 모임이죠. 9월 28일입니다. 바다에서 장시간 표류하다 연안에 이른 동족의 비무장 민간인을 발견한 북한군이 6시간 후에 사살했다. 코로나 방역 핑계를 대지만 전시에도 있을 수 없는 야만적인 행위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해적들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방아쇠를 당겨 10여 발의 총알을 퍼부어 사살한 행위는 북한 체제가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반인륜, 비정상 국가임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준 것이다. 그 내용이나 형식,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 매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침묵 등을 종합할 때 김정은의 통지문에서 진정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남녘 동포들에게 미안하네 뭐네 그렇게 한마디 했는데요. 진정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야만적인 작태를 덮어주고 싶어 안달이 난 문재인 정권과 그 일파의 정치적 곤경에 퇴로를 열어주고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자 하는 북한의 정치적 기만책에서 나온
알량한 한 장의 팩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네, 이 말 뭐 그대로입니다. 야만적인 작태를 그냥 덮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이 문재인 정권 잘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 문재인 정권 정치적인 곤경에 이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남북 관계를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득을 얻어보려고 이 북한이 정치적인 기만측에서 이렇게 뭐 김정은이가 남녘 동포들에게 미안하네 보내, 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또 제가 더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느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고 여당인가? 목불인견의 사태를 모면하려는 저들의 사실 호도와 책임 전가는 정치적 모략을 넘어선 인도와 사람으로서의 도리와 역사에 대한 중대한 범죄이다. 뭐 구구절절 맞는 그런 표현입니다. 대통령의 가슴 속에 있어야 할 것은 종전선언이 아니라, 지금 이거 뭐 한다고 뭐 정신들이 없죠. 네. 종전선언이 아니라 인권선언이다. 어떻게 하다 우리가 우리 정부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도 소중하다라고 외쳐야 하는 지경에 왔다는 말인가. 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0% 공감합니다. 이번에 조선일보 사설에서 인용하겠습니다. 어떤 위협도 관용하고 제 국민 건드려도 아무 대가 요구하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 북한군에 발견돼서 그로부터 6시간 뒤 피살되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북이 우리 국민을 구조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돼 대응을 못했다는 것이다. 변명하는 거죠. 북한이 설마 그런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고 몰랐다 그렇게 하더니, 네, 국방부가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제는 북의 구조 시도를 운운하며, 네, 북이 이렇게 잔인무도한 만행을 저질렀다 얘기했던 이 국방부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북한이 구조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 이런 거짓말이죠. 네. 운운하며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려 한다. 네. 정부는 북한군의 사살, 시신소각 사실을 24일 오전 11시에야 뒤늦게 국민에게 알렸다. 뒤늦게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그 정보를 감추고 있다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네,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국민만 속은 것이 아니다. 공무원 실종 사실이 알려진 후에 수색 작업에 나섰던 해양경찰청도 관련 정보를 까맣게 몰랐다고 한다. 이 때문에 사살 현장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엉뚱한 곳에서 70시간이 넘도록 실종 수색 작업을 계속 벌였다고 한다. 해경은 국방부 공식 발표 직후에야 수색을 중단했다. 뻔히 그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수고 들이고 그렇게 해경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놔뒀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둔 겁니다. 정보를 안 주고. 지금 주사파 정부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만하고 속이고. 계속 인용합니다. 국민 목숨이 달린 일에서 정부 기관끼리의 정보 공유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해경이 제때 정보를 전달받았더라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NLL까지 진출해서 대북 통신이든 방송이든 수단을 통해 구출 작업에 나설 수도 있었다. 네. 대통령이 3시간 만에 우리 국민이 이렇게 잡혔다 하는 것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보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해경이 할 일을 못했습니다. 그거 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 통신 정보 등을 감청해서 납포, 피살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구조 조치를 하지 않더니 현장에 나간 해경에도 관련 정보를 전혀 넘기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을까요? 이 문제가 남북 관계의 변수가 되기를 원치 않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 멋대로 정보를 조작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죽음으로 몰아가고 여기 큰 문제 있는 이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여러 형태로 죽이는 기만하고 이게 지금 청와대입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국방부가 밝힌 대로 북한군이 처음엔 구조 시도를 하다 상부 지시로 돌변해 사살에 나섰을 수 있다. 이건 밝혀질 수 없는 얘기입니다. 뒤늦게나마 김정은이 사과를 하기도 했다. 억지 사과. 이것이 진심이라면 6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실종된 사람을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했으면 그는 최소한 참혹하게 살해되지는 않을 수 있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과 그렇게 사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쇼를 했는데 말 한마디만 해도 사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걸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모략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국민들은 우리 공무원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6시간의 골든타임, 그동안 끌고 다녔으니까 바다에서 북한 선박에 매달고 북한 군인들이 우리 어업지도원 공무원 조난당한 이 사람을 부유물에 겨우 이렇게 구명조끼하고 겨우 이 부유물에 이렇게 떠 있는 그 사람을 그때 그 온도가 22도인가 그랬다고 그러죠. 이 바닷물. 근데 그대로 놔두고 6시간 동안 끌고 다녔습니다. 이 골든타임이죠. 이 동안에 대통령이 얼마든지 나설 수 있었습니다. 왜? 6시간 중에 3시간 정도는 지난 다음에 대통령이 알았으니까 나머지 3시간 동안에 뭔가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거 안 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무슨 이유로 이 6시간의 골든타임을 허비했는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죠.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그런 건데 생명을 귀중히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그런 정부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 주사파의 악령의 그런 정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의 납포 행위가 이루어진 지 3시간 뒤에 보고받았다. 군 통수권자라면 즉각 구조 지시나 대응을 명령했어야 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이 실종된 지 일주일 지나서 170시간 만에 28일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라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주일이 지나서 170시간이 지나서 실종된 지 3시간 후에 알았는데 즉각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일 하지 않다가 일주일 지나가지고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유 여하를 막론이라고 남쪽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그것은 실종 공무원이 월북했으니까 월북했다고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추정을 해서 월북했다고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월북한 배신자 그리고 이제 화를 안 낼 테니까 그렇게 조작하고 만들어 간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실종된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 형이 나서서 왜 내 동생이 월북을 하냐고 말도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항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월북했으니까 뭐 자신 이 문통과 이제 정부에 책임이 없다. 네. 우린 책임이 없어. 자신이 월북한 사람인데 뭐. 그래도 어쨌든 뭐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다 짜는 것입니다. 월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로 입증이 안 되는데 무슨 뭐 도박빚을 졌니 어쩌니 해가면서 이 사람을 월북자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우리 정부가 뭐 책임은 없지만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악한 짓입니다. 악한 짓.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날도 북한의 책임을 일절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일절 거론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람을 끌고 다니다가 그냥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그냥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냥 바다에서 그냥 태워버리고 죽인 이 사건. 북한의 책임을 일절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까 이게? 네? 한 사람으로서나 게다가 대통령으로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부는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한 북이 미안 이렇게 하니까 긍정적이다. 아주 반겼다는 듯이 말이죠. 네. 앞으로 김정은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같은 만행을 또 저지르고 미안이라고 하면 다시 긍정적이라고 그렇게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주사파의 영이 들어가면 뒤에 주사파의 악령이 조종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다 IQ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 지성이나 이 감성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 한국인의 영혼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영혼이.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전 이걸 준비하면서 참 정말 통탄에 맞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정말 울었습니다. 페레타 전 미 국방장관은 이 사람 좌파입니다. 네, 미국의 좌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어떤 위협도 관용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을 건드리면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미국의 좌파 그 국방장관이 이런 조언까지 하는데 전혀 이런 말 귓등에도 안 들어왔죠. 문재인 남쪽 대통령과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영혼을 좀 죽이고 아주 숨통을 그냥 확 질식해서 지금 한국인의 의로운 영혼을 죽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북의 한국에 대한 어떤 위협도 관용을 받고 한국민을 건드려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인용합니다. 조선일보 동서남북에 국민 참사가 대통령 치적으로 바뀌는 마법. 대통령님, 진짜 어떻게 하신 거임? 북이 이 정도로 성의 있게 사과, 반성, 재발 방지 약속까지 풀세트로 한 적이 없었어? 별난 놈, 네. 아주 이름에 딱 하는 행동이 딱 맞네. 별난 놈이네. 네. 김정은 사과 수위가 이외로 높아 놀랐다. 역시 문프. 문재인 프레지던트 뭐 그 얘기를 줄인 것 같은데 에버그린 너도 별난 놈이다. 똑같이. 네. 일부 여권 지지자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서해상에 표류하던 우리 국민이 총에 맞아 죽고 불태워졌는데 이들은 북의 사과를 토막인다. 맞아 죽은 사람 국민에 대해서 애도하는 마음은 없고 북이 김정은이가 남녘동포들에게 미안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막 그 반기는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네. 통지문 한 장의 참사가 대통령 치적으로 바뀌는 마법이 벌어진 것이다. 네. 여권 인사들의 전화위복,
전에 통일원 장관 했던 그 사람 누구죠? 이름이? 네. 그 사람하고 계몽군주 유시민. 네. 이야. 참, 예.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네.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전화위복으로 해석을 하고. 네.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얘기를 하고. 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런 발언은 이런 인식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 정권 지지자들은 큰 이슈가 생기면 사안을 비틀어서 유리하게 몰고 가는데 능하다. 김어준은 시신 훼손을 화장이라 표현하더니, 이야, 불태워 죽인 그 사건을 화장이라고 하니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게 북이 코로나 때문에 평소 같으면 환영했을 월북자 한 명 거두어줄 여유가 없다고 했다. 얘는 지금 완전히 이놈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건 뭐 북한 이 대변인이에요, 김어준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글리 코리안 가운데 어글리 코리안들, 네. 매드 코리안들. 진짜 미친 한국인들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총격 사망과 시신 훼손에 쏠리는 관심을 틀어보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네. 야,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친여 성향 유튜브 이동형 TV에선 출연자들이 웃어가면서, 네,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시간대별 사건 정황을 짚어보기까지 했다. 미친놈들이에요. 이들은 아무리 위중한 사안도 휘화화해 심각성을 휘발시켜 버리는 재질을 갖고 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짐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베넷 마이크에서 인용합니다. 우리 군이 지난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 47세면 한참 된데 피살 당시 북한군의 내부 보고와 상부 지시 내용을 감청을 통해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지금 그 군의 감청 시설이 서해안에서 일어나는 거 거의 90% 이상을 다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정도 이런 그 능력이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6시간여 동안 북한군의 감청 내용을 듣고도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한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청와대 지시 때문이죠. 문 대통령은 3시간 뒤인 오후 6시 36분 북측이 이 씨를 발견했다는 실종 첩보를 서면으로 보고받았다. 이 사건에 관한 첫 대통령 보고였다. 북측은 1로부터 3시간 후인 9시 40분쯤 이 씨를 총으로 쏴 살해했다. 잡히고 난 다음에 3시간 후에 이 문통이 소식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시간 후에 쏴서 죽였습니다. 3시간 동안 사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 행동을 안 했어요. 국정검사 이거 해야 됩니다. 군은 30분쯤 지난 오후 1시 11분께 이 씨 시신을 태우는 것으로 나중에 확인된 불빛을 감시장비로 파악했다. 한 40분 동안 타올랐다고 그래요. 이 북한에서는 책임을 모면하려고 사람은 없었고 부유물만 남아서 그걸 태웠다. 부유물만 태우면 금방 사라진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40분 동안 그렇게 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으로 쏴 죽인 다음에 배가 그 부유물, 그래서 그 시체에 접근해서 거기다가 휘발유를 쏟아붓고 석유를 쏟아붓고 그 위에서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이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동시에 보고됐다. 보고된 첩보에는 이 씨가 북한의 총격을 받고 시신이 불로 태워졌을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네. 본래 그렇게 군이 보고했으니까. 네. 문 대통령이 정확히 해명해야 할 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청와대는 이미 이 씨가 북한에 살해당한 후 시신이 불로 태워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여기 기자가 하는 얘기가 좀 덜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서면 보고를 받은 다음부터 그
불로 태워지 총격으로 죽기까지 그 3시간 동안 시간 뭐 했냐? 이거 물어야죠. 해명하라고 그래야죠. 근데 뭐 불로 타고 난 다음부터 뭐 해명하라고 그러는데 기자가 잘못 보는 겁니다. 하여간에 청와대는 이미 이 씨가 북한에 살해당한 후에 시신이 불로 태워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사실을 인지한 오후 10시 11분 도대체 왜 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 의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왜 보고하지 않았겠어요? 보고했겠죠. 네. 보고했죠. 두 번째 의문은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시간과 관련되어 있다. 문 대통령이 소위 종전선언을 하자고 부르짖은 유엔 총회 연설은 한국 시간으로 23일 오전 1시 26분에 시작해서 1시 42분에 끝났다. 그러니까 불로 태워진 시간은 10시 11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한 3시간 정도 후, 그러니까 그 다음날 오전 1시 26분에서 1시 42분까지 이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하는 그 시간입니다. 본인이 그때 한 것이 아니라 미리 녹화해서 보냈고, 그때 이제 방송된 게 나오는 유엔에서 하는. 네. 그 대통령이 왜 안 받겠습니까? 자기가 연설한 것을 유엔이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왜 안 보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문 대통령은 분명히 자신의 연설을 생중계로 시청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시각에 청와대에서는 오전 1시부터 시작된 관계장관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불로 고전날 10시 11분에 이 공무원이 시체가 탔어요. 네, 불로 태웠습니다. 걔네들이. 그 다음에 한 3시간쯤 지나서 1시 20분부터라고 그랬죠. 26분부터 오전 1시 26분부터 유엔 총회 연설 그 시간이고, 또 1시 26분 바로 전에 1시부터 오전 1시부터 관계장관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게 두 개가 다 이렇게 불로 시신이 태워진 후에 한 3시간쯤 지난 후입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는 오전 2시 30분까지 진행됐다. 1시간 동안 했네요. 회의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최고위직들이 모두 참석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관계장관 회의가 소집됐다는 것은 청와대가 이미 첩보를 넘어서 이 피살 사건을 100%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당연하죠. 네. 보고가 왜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계장관 회의를 한 것이죠. 전후 관계를 따져보면 문 대통령은 99% 확률로 관계장관 회의가 진행 중인 것을 알았을 테고, 99.99999%죠.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회의에 참석해서 참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논의했어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세월호 가지고 그렇게 잡고 늘어지던 이 사람이, 참 이 위선도 진짜. 계속 인용합니다. 다만 30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유감스럽게도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연설을 지켜본 뒤 곧바로 잠에 든 것으로 추정된다. 자기가 할 일 안 한 겁니다. 30 의원이 문 대통령의 관계장관 회의 불참을 옹호하면서 대통령이 새벽에 주무시는데 이런 사안입니다 라고 보고할 내용인가 라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잠에서 깬 후에 이날 오전 8시 30분에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이 이 10시간 동안 북한의 자국 국민이 잔인하게 살해된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물론 알았죠. 네.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10시간 동안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다. 뭘 했느냐고 하는 거죠. 뭘 했어요. 행적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진행된 일정에 비춰 유추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보고받고 3시간 동안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시 또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발표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만 딱 정보를 거머쥐고 있고 한 3시간쯤 지나서 관계 장관 회의를 하고 참석도 안 했어요. 유엔 총회 연설 이제 하는 거 보느라고. 끝나고 난 다음에 관계 장관 회의 계속하자 해서 그러지도 않았어요. 자버렸어.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받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10시간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이에 대해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의 시간이자 한반도 위기 관리를 위한 시간이었다. 이걸 변명이라고 늘어놓습니까? 이걸 변명이라고? 국민이 북한 인접 해상에서 실종돼서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걸 알았던 대통령이 한가롭게 종전선언 연설을 시청한 후에 관계장관 회의에 불참한 채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고심의 시간, 위기관리의 시간 운운하며 비유한 것이다. 아주 정말 기만과 거짓의 영, 속임의 영, 사기의 영, 이 주사파의 영이고 그 뒤에 주사파 악령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세월호 참사가 터진 직후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의문스럽다고 끊임없이 비난한 바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시간은 국민의 것이라는 그런 주장도 했었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자격을 입증하려면 국민의 시간이자 공공재인 문 대통령 본인의 10시간의 행적을 분초 단위로 국민 앞에 상세히 공개해야 합니다. 그 10시간의 의미는 잔인하리만큼 무겁다. 아주 기사를 잘 썼습니다. 북한에 의해 살해된 후 불에 태워진 대한민국 공무원 이 씨의 사체가 서해 바다 어딘가를 외롭게 떠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체는 여전히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쫓아내지 못하면 한국인의 영혼이 죽습니다. 한국인의 영혼이 죽어요. 편인 마이크에 홍준표 의원 발언을 인용했는데 제가 또 인용하겠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의혹과 참 문제 많죠. 우리 공무원의 북한 피살과 관련해서 나라 꼴이 4년 만에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탄했다. 홍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방부는 추방부가 된 지 오래고 추미애가 맘대로 그냥 국방부 가지고 놀고 그렇게 된 지 오래고 법무부는 추무부를 넘어서 법무부는 추미애가 그냥 맘대로 그냥 거짓말하면서 가지고 놀고 추무부를 넘어서 무법부를 지났다. 법도 없는 법부가 무법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해명부가 됐습니다. 불법을 해명하는. 여러분, 한국인의 영혼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인의 영혼이 죽고 있어요. 이 거짓, 압제의 이런 그 문정권의 이 행태 때문에. 국정원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공작원이 됐다 하면서 홍준표 의원이 최근 사건들에 대한 당국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추 장관 아들 관련 사건을 약 9개월간 수사해온 검찰은 전날 28일 날 사건 핵심자 대부분을 불기소 처리해 야권 비판을 받았다. 완전히 이건 범죄자 편에 서버린 법무부뿐 아니라 이 검찰까지. 한국인의 영혼이 죽고 있습니다. 죽고 있습니다. 숨통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 거짓과 압제 문정권 때문에.
또 우리 군 당국에서는 지난 24일 발표에서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의 총격을 당한 시신마저 불태워졌다고 발표했지만 국정원에서는 이 같은 만행이 김정은의 지시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다. 김정은 또 편을 들고 있습니다. 국정원까지. 너희들은 어느 나라 국정원이냐? 김정은의 국정원이냐?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한국인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북한 측에서 전통문을 보내서 미약한 사과의 뜻을 내비치자 정부 여당은 이례적 사과라면서, 이례적, 호들갑을 떨면서 그냥 이례적으로 사과했느니 뭐니. 그러면서 남북 관계 호전을 들먹이기도 했다. 사람 죽었는데 그걸 가지고 써먹겠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이 북에 사살당하고 소각당해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됐다. 나라꼴이 4년 만에 이 지경에 이르고 내 나라, 내 국민은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진 나라에서 산다. 장탄식을 한 겁니다. 한국인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무도와 폐악을 저지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든 우리의 죄가 참으로 크다. 홍 의원 말이 참 맞습니다. 정권을 넘겨준 자신을 비롯한 보수 진영의 잘못을 자책, 나라 걱정에 쉽게 잠이 오지 않는다. 고도 덧붙였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이번에는 하태경 의원 발언을 인용한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공무원 피격 6일 만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유가족을 위로하면서 남북 대화 협력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며, 약간 일주일이라고 그랬는데 6일이라고 그랬는데 여긴. 유가족 위로는 세 줄만 하고, 유가족 위로는 세 줄. 신속히 사과한 김정은 칭찬은 그 3배로 참 잔인한 위로였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신속성을 평가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무대응, 늑장 대응부터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은 반드시 시신을 찾아 장례 치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야 한다. 기진맥진한 우리 국민을 총으로 쏘고 불태운 사람 책임을 묻겠다고 했어야 한다. 그런 거 일치 안 했죠. 대통령이기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지금 세운 그 밑에 있는 국민들은 참 불행합니다. 한국인의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대통령은 공무원 생존 보고를 받고 구출 지시도 내리지 않았고, 북한과 편지까지 주고받고 있었으면서도 그 채널로 구출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 사람 죽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 그 남북 관계 호전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정말 천벌받아도 진짜 천벌받을 짓이죠. 그렇게 했다면. 대통령이 국민 보호 임무를 버려둔 것 아니냐. 어제 북한의 공동조사를 제안했지만 오늘은 그마저도 주워 담았다. 이렇게 성토했다. 조선일보 단독 영상을 또 하나 더 인용하겠습니다. 국민 앞에서는 27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분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을 가리켜서 한 얘기입니다. 본지가 국회 속기록과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분석한 결과 추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정부 질문 등 3차례에 걸쳐서 최소 27회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다른 이야기를 했다. 27번 거짓말했습니다.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추 장관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해 휴가를 연장한 사실과 관련해서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일관되게 보좌관에게 지시한 바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8일 서울 동부지검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추 장관의 이 발언들은 모두 거짓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짓말한 겁니다.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휴가 담당 장교의 연락처를 직접 전달했다.
보좌관은 예, 통화했었습니다. 라며 결과 보고까지 했다. 법무부는 영어로 정의부 Ministry of Justice로 번역된다. 주부인 김성희 씨는 법무부 장관이 저러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은퇴자 정모 씨는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지 했던 지나온 삶이 한스럽고 바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인의 영혼이 지금 질식한 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에 내가 한 말은 거짓말이라는 탈원전 막장 드라마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났는데 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최종 단계에서 현 정권 탈원전 핵심 주체들이 감사원에서 털어놓은 자기 진술을 스스로 부정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다. 감사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최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핵심 감사 대상자들을 여럿 불러 직권 심리를 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백 전 장관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내가 진술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며 집단으로 과거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피감사자들을 상대로 자기가 한 진술에 틀린 내용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받는다. 이들도 확인서에 자필 서명을 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한 진술은 효력이 없다.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 180도 부인한다. 갑자기 그리고 일제히 진술을 뒤집는 것은 뒤에서 조종하는 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청와대죠. 정권은 늘 하던 방식으로 대응했다. 검사 결과 발표를 막으면서 감사원장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시작했다.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진술을 뒤집는 것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국정의 너무 많은 곳에서 조작과 은폐가 벌어지고 있다. 무조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정권의 막무가내 행태가 끝이 없다. 거짓과 압제의 영을 가진 문재인 정권. 축출하지 못하면 한국인의 영혼이 질식사하고 죽을 것입니다. 뒤에 주사파 악령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사파 악령의 두 가지 특징은 거짓과 압제입니다. 제가 성경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디몬 포제스트, 귀신에 의해서 소유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와대 또 이 문정권 이 사람들의 배후에 저는 이 주체의 사상이라고 하는 이걸 사람들에게 속이고 지휘하는 이런 그 악령이 있는데 그 악령이 소유된 상황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길은 여기 성경에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기도와 금식 외에 나갈 수 없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인의 영혼이 질식사회에서 죽기 전에 기도합시다. 많이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 잘 안 하던 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열심히, 그렇지 않으면 한국인의 영혼이 죽습니다. 그 후손 다 죽습니다. 영혼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사파 악령의 세계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알려주시고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분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함께 주역이 돼서 이 방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이 주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한국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